강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에 스포츠 심리학 전공하고 있는 신명진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자신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에 대해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을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이 내용은 꼭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수능 준비를 할 때도 자신감이 낮은 친구들은 오늘 얘기하는 부분을 잘 들으면 어느 정도 자신감을 높이는데, 수능 공부에서 자신감을 높이는데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자신감에 대한 미신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미신입니다. 첫 번째는 세계적인 선수들은 자신감이 늘 충만하다 라는 미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적인 선수들, 정말 메시급 되는, 아니면 호나우도 되는, 정말 세계적인, 또 테니스에서는 뭐 로저 페데러 선수 같은 그런 선수들은 늘 자신감이 충만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자,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 영상은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4강을 갈 때 8강전에서 페널티킥 장면이에요. 그때 박지성 선수가 페널티킥을 넣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지성 선수 같아요. 누굽니까? 박지성 선수. 박지성 선수로 보이는데요. 박지성 맞습니다. 네, 박지성 선수가 찹니다. 이번 대회에 상위 따라주는 박지성 다가섭니다. 그렇죠. 박지성 잘했어요. 저렇게 찼는데요. 자, 골 넣고 손 한번 드세요. 네. 네, 박지은 선수가 아주 멋지게 승부차기를 성공을 시켰어요. 자, 여러분 생각에는 이때 박지은 선수가 승부차기에서 자신감을 많이 가졌을 것 같으세요? 자신감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 같으세요? 자, 실제 박지은 선수는 이날 있었던 걸 이렇게 해고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박지은 선수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박지은 선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승부차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 8강전 스페인전에서는 박지성 선수 본인은 승부차기를 하기 싫었대요. 도망가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3년 동안 3번의 승부차기에서 자기가 실축을 했고, 그 실축 중에 하나는 결승 우승을 하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6년 동안 5번의 승부차기 실축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박지은 선수는 그 페널티킥 상황에서 자신감이 그렇게 충만했을 것 같으세요? 안 했을 것 같으세요? 네, 그렇죠. 아마도 그렇게 높은 자신감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박지성 선수뿐만 아니에요. 이미 스포츠 심리학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증명을 했어요. 세계적인 선수들을 다 인터뷰를 하고 질적 연구를 해서 보니까 세계적인 선수들조차도 늘 자신감이 충만해서 경기에 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난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 운동을 할 때 아니면 운동선수인 친구들은 너무 걱정 마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미 더 뛰어난 세계적인 선수들도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미신입니다. 두 번째 미신은 자신감은 다다익선이다. 자신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그림이 하나 있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제 자신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개념적으로 하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신감은 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다시 뭐라고 했죠? 내가 가진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 그림처럼 내가 가진 능력은 실제 체스에서 졸 정도예요. 그냥 아주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본인 스스로는 내 능력치가 퀸만큼 아주 크게 가졌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자신의 능력치는 10밖에 안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나는 100 정도의 능력치를 가졌다고 보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위험해요. 자, 다시 자신감은 내 능력에 대한 믿음인데, 내 능력치를 고려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다 할 수 있다. 선생님, 감독님, 전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무조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거예요. 제 자신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보냐면 그건 바로 overconfidence, 자만심이라고 해요. 또는 거만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주위에서 한번 잘 보세요.
본인의 능력은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사에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건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내 스스로도 한번 반성을 해보세요. 내가 내 능력치를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내 능력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생각하지 않고 더 높은 걸 보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 스스로가 잘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자만심, 오버컨피던스는 자신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거는 정말 쓸모없는 실패한 자신감입니다. 또한 이런 자만심이 많은 친구들은 대인관계와 사회성 문제까지도 야기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자만심적인 행동을 보이는 친구들을 보면 현재 심리적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적당한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그 자신감은 내 능력치를 고려하고 내 능력치에 맞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에 대한 미신입니다. 이게 이제 많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인데, 무조건 실패는 자신감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자, 여기 보이시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번 유로 2020 유로에서 이탈리아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팀 우승을 했고, 결승전에서는 잉글랜드, 아주 막강한 멤버들로 구성된 잉글랜드를 이겼어요. 그리고 원래는 유로 2020이 아니라 2021에 개최됐죠. 2020은 이름을 붙인 거는, 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가 돼가지고 2021년도에 개최가 됐어요. 자, 어쨌든 이러한 이탈리아 팀이 아주 멋진 경기력으로 우승을 차지하게 됐어요. 자, 근데 실제 2020 유로에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그 전에 이탈리아 팀의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0년 월드컵에서는 그냥 예선 탈락입니다. 2무 1패로. 그리고 4년 뒤 2014년 월드컵에서도 예선 탈락을 했어요. 2018년 월드컵, 심지어 2018년 월드컵에는 본선 무대도 밟지 못했어요. 지역 예선까지 탈락한 팀이었어요. 자, 이런 팀들에서 이번에는 유로 2020에서 우승을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탈락을 하고 나면 이런 생각들을 해요. 아, 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패배를 갖다가 기회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패배에 대한 걸꼭 내가 잘 할 수 있다는 하나의 기회로만 바꿀 수만 있다면 이 패배는 자신감을 높이는데 아주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퀴즈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는 사업에 처참히 실패했고 두 아들의 죽음을 겪었고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상임의원 선거에 떨어졌으며 한 번의 대통령 선거에도 고배를 맞았다.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네, 링컨 대통령이에요. 자, 스포츠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위인들을 봐도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낮은 친구들, 특히 뭐 시험에 대한, 수능에 대한 내가 뭐 잘할 자신이 없다는 그런 자신감이 낮은 친구들은 패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패배를 가지고 이겨내면 더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자신감에 대한 미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조금 높일 수 있을까? 여러분이 좀 실생활에 좀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팁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자신감 향상 전략 첫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바로 모델화입니다. 또 다르게는 대리학습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 박세리 선수입니다. 박세리 선수가 미국 이제 LPGA에서 우승을 차지했을 때요, US 오픈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이 당시 우승할 때만 해도 한 20년 좀 넘었죠. 20년 좀 됐겠죠. 우승할 당시만 해도 우승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감히 한국 동양인이 미국에 있는 US 오픈 대회에서 그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박세리 선수는 그걸 해냈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그 당시에 박세리 선수와 함께 하던 운동 선수라고 하겠다. 골프 선수예요. 그래서 박세리 선수를 잘 알아요. 그리고 실력도 비슷비슷해요. 세리가 우승을 했네? 저 세리 나랑 같이 운동할 때 보면 나랑 큰 차이 없었는데 미국 대회 나가서 US 오픈에서 우승을 하네? 그럼 나도 우승할 수 있겠는걸?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바로 모데라예요. 모데라. 나랑 유사한 능력, 나랑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한 경험이 있다면 나도 유사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바로 모데라예요. 자, 여러분 중에서도 만약에 시험 공부가 잘 안 돼요. 수능 너무 힘들어,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럴 때 자신감이 떨어질 때 모데라를 찾아보세요. 나랑 비슷한 시기에 있던 친구들 중에서 시험을 잘 보는 친구, 수능 모의고사가 잘 나온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모델화 하세요. 그래, 나도 저 친구랑 내가 저 친구도 하는데 나도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런 마음감을 가지는 거예요. 이 모델화가 자신감 높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아주 간단하지만 한번 모델화를 한번 선정하고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단서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단서 앞에 제가 어떤 단어를 형용사를 붙였죠? 네, 긍정적 단서예요. 단서에도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단서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사진 다 알 거예요. 이제 박상현 선수죠. 리우 올림픽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역전극을 했던 선수입니다. 그때 이 선수가 했던 말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바로 이 할 수 있다가 단서입니다. 근데 이 할 수 있다는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긍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단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교수님, 왜 그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게 그게 뭐가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겠죠. 이 인간은 참 재미있는 게 말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 게 인간의 뇌에서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나쁜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우리 몸도 그거에 맞게 무의식적으로 그거에 맞게 끌려가요. 그런 게 실험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최대한 오늘 제가 말한 걸 믿고 여러분들도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나를 위로하거나 내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세요. 조금 오바스럽지만 거울을 보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공부한다고 다들 힘들 텐데 거울을 보면서 아무개야, 누구야, 홍길동, 나는 그래, 너 너무 잘하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 너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거울을 보면서 나한테 그런 말을 계속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긍정적 에너지가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신감을 높이는 데도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 심리 상담을 할 때 그런 자신감 향상 전략에서 좀 긍정적 단서를 많이 사용하는데, 선수들이 좀 세계적인 선수들도 실수하잖아. 뭔가 경기 중에 내가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 메시도 실수하잖아, 뭐 어때,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 툭 하고 넘기는 거예요. 그런 말들. 그래서 긍정적 단서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자신감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은 마지막은 이제 목표 설정입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이거는 개경주 그림이에요. 실제 이제 개경주를 하는 그림에서 여기 앞에 보면 인형이 하나 있어요. 잘 보시면 토끼 인형이에요. 개들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 토끼 인형을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저 토끼 인형을 잡기 위해서 개들은 열심히 뛰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토끼 인형이 천천히 가요. 그래서 개들한테 잡혀요. 개 경주하는 개들한테 잡히면 개들이 뛰겠습니까? 안 뛰겠습니까? 안 뛰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 토끼가 너무 빨리 가요. 누구보다 개 경주에 참여한 개보다 너무 빨리 가요. 그렇다면 개들은 어떨까요? 또 뛸까요? 안 뛸까요? 또 안 뛰겠죠. 왜냐하면 토끼가 너무 멀리 가버리니까 포기해버리겠죠. 자, 그렇다면 이 토끼 인형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어느 정도 스피드로 보내? 그렇죠. 개들한테 잡힐 듯 말듯, 잡힐 듯 말듯, 멀리는 안 가고 잡힐 듯 말듯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개들이 끝까지 열심히 개 경주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목표 설정이 그런 역할입니다. 인형과 같은, 토끼 인형과 같은 역할이에요.
내가 정한 이 목표를 차근차근 내가 현재 기준에 보다는 조금 높게 잡아서 그걸 차근차근 해 나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해 나가면 여러분이 실패를 하고 수능 점수 잘 못 봐서 모의고사를 잘 못 봐서 이번 중간고사를 잘 못 봐서 기말고사를 잘 못 봤을 때 그 다음을 위해서 차근차근 자신의 목표를 세워서 나가면 자신감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다음 대회를 위해서 근데 그 목표가 너무 높아버리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가 정한 목표를 차근차근 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쌓다 보면은 자신감도 하나 둘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아주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만약 우리가 다음 시간이 된다면 루틴과 징크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과연 루틴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과연 징크스는 무엇일까? 그럼 루틴과 징크스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내가 보이는 건 루틴일까? 내가 가진 것은 징크스일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루틴일까? 징크스일까? 그래서 다음 시간이 되면 루틴과 징크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맛보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수능 잘 보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